1972년에 설립돼서 무려 50년 역사를 가진 뼈대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1,200억 원대라는 역대 최악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끝없는 추락을 경험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막 이제 진짜 한계에 달했다 이런 냉혹한 평가가 엄청 쏟아졌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짜 기현상이 벌어진 게 불과 1년에서 2년 만에 이 기업이 AI 서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딱 부상하더니 주가가 단기간에 1000% 이상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죠. 사실 자본시장의 그 어떤 애널리스트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수치의 변화고 턴어라운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집중 분석에서 샅샅이 파헤치며 던질 핵심 미션은 딱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 1,200억 원의 거대한 적자가 기업의 숨통을 끊을 치명상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도약을 위해서 막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된 고통이었는지 오늘 그 진실을 가려내는 겁니다. 네네. 오늘 집중 분석할 이 기업, 바로 영풍그룹의 핵심 전자계열사인 코리아 서킷입니다. 이 코리아 서킷가 지금 어떻게 AI 시장의 총알로 떠올랐는지 또 그 폭발적인 미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장 참혹했던 바닥의 원인부터 팩트랑 수치로 짚어봐야 하거든요. 아, 그 바닥이요? 네. 2024년에 코리아 서킷은 연결 기준 1,217억 원이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단기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한번 좀 뜯어보죠. 1,217억 원. 여러분, 중소나 중견기업 단위에서 1,200억 원대 적자는 단순히 이번 분기 장사가 좀 안 됐네라고 넘어갈 수준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예 차원이 다르죠. 회사의 존립근간이 막 흔들릴 만한 엄청난 충격인데 도대체 어디서 돈이 그렇게 줄줄 샜길래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회계적 진실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코리아 서킷가 이 1,200억 원을 현찰로 허공에 막 날려버린 게 아닙니다. 그럼 돈이 나간 게 아니라고요? 네, 이 거대한 적자의 핵심 이유는 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KIFRS에 따른 현금 창출 단위 손상 검토 결과 때문이었거든요. 아, 현금 창출 단위 손상 검토요? 벌써부터만 머리가 아파지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그냥 장부에 적힌 자산 가치를 현실에 맞게 팍 후려쳤다. 이런 뜻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100억 원을 들여서 최신식 빵 공장을 지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네, 빵 공장이요? 그런데 막상 공장을 다 짓고 나니까 빵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공장을 절반도 못 돌리게 된 겁니다. 과거에 좀 느슨한 회계 기준에서는 그래도 우리 공장 가치는 100억 원이야. 이렇게 우길 수가 있었거든요. 아, 옛날에는 그게 됐었죠. 네, 그런데 지금 KIFRS 기준에서는 철저하게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을 바탕으로 자산 가치를 재평가합니다. 아, 그러니까 회계사가 딱 와서 이 공장은 앞으로 100억 원어치 현금을 창출할 능력이 없으니까 장부상 가치를 30억 원으로 깎으세요. 그리고 그 날아간 70억 원은 올해 손실로 한꺼번에 반영하십시오. 이렇게 강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코리아 서킷의 그 공장 설비 같은 유형 자산의 장부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그 차이를 손상차손이라는 명목의 막대한 비용으로 장부에 한꺼번에 털어낸 겁니다. 아하. 현금이 당장 막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이 1,21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타이밍이란 말이죠. 이게 단순히 이 회사 재무제표 하나 망치고 끝난 게 아니라 막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나비 효과가 됐잖아요. 네, 정말 아주 민감하고 뼈아픈 시기였죠. 코리아 서킷가 영풍이 지분 40.96%를 보유한 아주 핵심 자회사거든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네, 따라서 이 대규모 적자는 모회사인 영풍의 연결재무제표에도 고스란히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당시의 영풍은 고려아연이랑 경영권 분쟁 그리고 엄청 치열한 적대적 M&A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복판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업의 명운을 건 쩐의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영풍 장영진 고문의 장남이자 차기 경영권의 핵심인 장세준 부회장이 단독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최악의 실적 폭탄을 터뜨린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 지배구조 분쟁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어느 쪽에 편도 들지는 않습니다만 자본시장의 냉혹한 평가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딱 놓고 봤을 때 이 수치는 엄청난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전쟁통 속에서 오너 3세가 이끄는 핵심 계열사의 실적이 막 무너지니까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영 능력 자체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이 1,200억 원의 적자가 영풍그룹 전체의 신뢰도나 리더십 프리미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진짜 만약에 여러분이 이 회사의 주주였다면 속이 막 새까맣게 탔을 겁니다. 하지만 경영권 리스크는 차치하고서라도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남거든요. 네, 어떤 걸까요? 도대체 무엇에 그 막대한 돈을 투자했길래 시장이 딱 얼어붙자마자 1,200억 원이라는 자산 손실이 발생했느냐 이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코리아 서키트의 턴어라운드를 설명하는 완벽한 마스터키입니다. 2,217억 원 적자의 정막을 딱 걷어내고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 P3 공장이라는 거대한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P3 공장이요? 네, 고부가가치 사업인 반도체 패키지 기판, 그러니까 FC BGA를 전용으로 생산하려고 쏟아부은 대규모 선제 투자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좀 싼 부품은 그만 만들고 진짜 돈이 되는 고급 AI 서버용 기판을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수천억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지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좀 엇나간 거고요. 네, 2021년부터 아주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는데 공장이 딱 완공되고 가동을 시작하려던 찰나에 하필 글로벌 IT 업황이 기나긴 하강 사이클, 즉 다운턴에 진입을 해버린 겁니다. 하필이면. 그러니까 수천억 원이 들어간 최첨단 공장의 가동률이 바닥을 치고 그 엄청난 감가상각비가 고스란히 고정비 폭탄이 돼서 1,200억 원대 적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상황을 쭉 종합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동네에서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되던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사장님이 앞으로는 파인다이닝의 시대다 이러면서 가게 문을 몇 년간 닫아 걸고 아예 최고급 오마카세 식당으로 리모델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동안 당연히 매출은 0원인데 인테리어 빚만 계속 쌓였겠죠. 그렇죠. 빚만 늘어나죠. 그런데 막상 화려하게 딱 오픈을 했더니 코로나 같은 불경기가 터져서 VIP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유 저 식당 망했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한 거고요. 와,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과거의 코리아 서키트는 사실 스마트폰 메인보드에 주로 쓰이는 HDI, 그러니까 고밀도 다층 기판이라는 사업에 크게 의존을 했었거든요. 네, 스마트폰 쪽이요? 근데 이 시장은 중국 업체들도 막 쉽게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진입장벽이 좀 낮고 수익상도 엄청 얇아요. 전형적인 박리담의 구조죠. 그래서 이들은 그 고통스러운 적자의 기간 동안 아예 눈을 걸어 잠그고 AI 서버랑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고수익 서버형 기판으로 회사의 뼈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불경기가 뭐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결국 그 오마카세 식당의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다시 VIP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면 그 투자금이 마침내 수익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 체질 개선의 결과가 지금 실제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전환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코리아 서키트가 그 무겁게 짓눌렀던 감가상각비랑 고정비 부담의 임계점을 완벽하게 넘어서면서 마침내 손해분기점을 돌파했거든요. 오, 드디어. 네, 2025년 1분기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 연간으로는 약 538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0억 원대 적자의 수렁에서 불과 1년여 만에 500억 원대 흑자로 수직 상승하는 완벽한 V자 반등을 만들어낸 겁니다. 와, 1,200억 적자에서 538억 흑자로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숫자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을 열고 대박이 나기 시작한 이 최고급 오마카세 식당의 주력 메뉴가 구체적으로 뭔지 뜯어볼 차례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아까 P3 공장에서 만든다는 FCBGA가 있었고 또 다른 무기가 있다면서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내년 실적을 막 퀀텀 점프 시킨다는 겁니까? 코리아 서키트의 실적을 팍 견인할 두 가지 핵심 무기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소캠, 그러니까 SOCM2입니다. 소캠이요? 기술 용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소캠이라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리고 왜 비싼 건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소캠은 기존 데이터 센터에 쓰이던 서버용 메모리 모듈 기판을 아예 완전히 대체해버릴 차세대 폼팩터 규격입니다. 완전히 대체한다고요? 네,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등에 직접 장착되는 아주 핵심 부품이죠. 이게 왜 비싸냐면 제조 난이도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거든요. 전문 용어로 막 16층 구조에 5단 HDI를 적용하는 극한의 미세 공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16층 구조의 5단 HDI요?
이게 저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선 그게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건지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보통의 회로 기판이 단독주택이나 2층짜리 상가 건물을 짓는 수준이라고 하면요. 소캠은 16층짜리 초고층 마천루를 올리는 거랑 같습니다. 와, 16층 마천루요? 네, 근데 단순히 층수만 높은 게 아니고요. 그 16층 건물 내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배관망, 즉 5단 HDI를 엄청 촘촘하게 엮어 넣어야 하거든요. 네네. AI 반도체가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막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열을 뿜어냅니다. 이 엄청난 열 속에서도 16층짜리 기판이 휘어지거나 내부 배관이 단 하나라도 툭 끊어주면 수천만 원짜리 AI 집 전체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헐, 그러니까 14층 어딘가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배선 하나만 어긋나도 그냥 전량 폐기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엄청난 기술적 완성도랑 그 수율 관리가 생명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초기 수요를 잡는 게 진짜 지옥 훈련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극한의 진입 장벽을 넘어서기만 하면 보상은 엄청 달콤하죠. 보상이 확실한가요? 공정 난이도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기존의 모듈 PCB에 비해서 단가, 즉 ASP가 무려 3배 이상 높거든요. 와, 3배요? 네, 하나를 팔아도 3배의 돈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코리아 서킷은 이 소캠을 2026년에 글로벌 메모리 공룡인 마이크론에 이어서 SK 하이닉스에도 본격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단가가 3배나 높다면 매출이랑 영업이익률이 기존 제조업의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뛰겠네요. 그렇죠.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럼 첫 번째 무기가 이 초고층 마찰로라는 소캠이라면 두 번째 무기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FCBGA인가요? 사실 저는 이 용어도 약간 낯설거든요. 네, 앞서 1,200억 원대 적자의 주범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회사 최고의 효자로 탈바꿈한 FCBGA입니다.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의 약자인데요. 네네.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결국 이것도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 속도랑 아주 직결이 됩니다. 과거의 기판 제조 방식이 약간 구불구불한 1차선 국도를 통해서 반도체랑 기판을 연결하는 거였다면요. FCBGA는 칩을 말 그대로 뒤집어서 플립해서 기판에 직접 구슬 모양의 범프를 딱 달아버리는 겁니다. 국도 대신에 칩하고 기판을 곧바로 쫙 연결하는 다차선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뚫어버리는 개념이군요. 데이터가 막 병목 현상 없이 쏟아져 들어갈 수 있게요. 네,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의 양이 막 폭증하기 때문에 이 다차선 고속도로가 필수적이거든요.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브로드컴이 만드는 AI 주문형 반도체, 즉 ASIC 향으로 코리아 서킷의 고다층 FCBGA 공급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 브로드컴 쪽으로요? 네, 이 흐름을 타면 당장 2026년에는 코리아 서킷의 전체 패키지 부문 매출 내에서 이 진짜 돈 되는 FC 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과거에 막 싸구려 모바일 기판 만들던 회사가 완벽한 AI 서버용 하이엔드 부품사로 탈바꿈을 하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기존의 캐시카우였던 모바일 기판을 과감히 줄이고 제조 난이도가 극도로 높은 차세대 폼팩터인 소캠이랑 고다층 FCBGA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했던 죽음의 계곡을 버텨냈다는 거. 워낙 기술적 장벽이 높은 시장이라서 지금 이렇게 선점해두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나 가격 결정권은 당분간 엄청나겠네요. 네, 기업 스스로도 그 폭발적인 수요랑 자신들의 기술력을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은 지금 막 밀려드는 빅테크들의 주문을 감당하려고 현재 또 한 번의 엄청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또 투자를 한다고요? 네, 2025년 올해에만 약 1,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설비 투자, 즉 캐펙스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차세대 메모리 모듈 관련 설비에만 720억 원을 쏟아부어서 월 생산 능력을 단숨에 45% 이상 쫙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아니, 1,200억 원 적자를 낸 직후에 다시 1,100억 원을 투자한다? 이건 진짜 시장에 던지는 강력한 시그널이네요. 우리 기술력은 진짜고 수요는 지금 폭발 직전이다. 이런 회사의 엄청난 자신감이 엿보이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판을 쫙 깔아놓은 상태에서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의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증권가에서는 이 소캠이랑 FCBJ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요. 코리아 서킷의 2026년 연결 영업이익이 무려 1,380억 원에서 1,40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1380억 원이요. 와, 진짜 1년 전에 1200억 원 적자였던 회사가 내년에는 거의 1400억 원 가까운 이익을 내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씌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예 실적의 방향성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투자 지표가 하나 딱 나오거든요. 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이익이 퀀텀 점프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2026년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여전히 11배에서 13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AI 하드웨어 기업들이 막 적게는 30배, 많게는 50배 이상의 PER 프리미엄을 받는 거랑 비교하면요. 시장이 아직 이 오마카세 식당의 진짜 가치를 완벽하게 주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네,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당연히 나올 법하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게요. 1200억 원대의 뼈아픈 회계적 적자라는 겉모습 이면에는 고부가 가치 AI 시장을 향한 아주 철저한 체질 개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이 지금 53억 원의 턴어라운드 흑자, 나아가서 138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라는 찬란한 결과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셈이죠. 네, 오늘 저희를 코리아서키트라는 한 기업의 이 극적인 롤러코스터를 통해서 파악한 팩트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술 집약적 하드웨어 산업에서 단순한 부품 하청업체를 넘어서 고부가가치 AI 서버나 FCBGA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딱 진입하려면요. 네네. 필연적으로 수천억 원의 선제 투자와 그에 따른 엄청난 감가상각비라는 이 죽음의 계곡을 피 흘리면서 건너야만 달성할 수 있다는 아주 냉혹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죽음의 계곡을 끝까지 건너간 기업만이 차세대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3배 이상의 마진을 누리면서 독점적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증명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 코리아 서킷의 드라마틱한 실적 반등은 앞으로 자본시장을 지켜보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제공하거든요. 네. 과연 한 제조업체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기술 혁신과 실적의 퀀텀 점프가 한국 재벌그룹 특유의 되게 복잡한 지배구조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마저 시장의 기억 속에서 영구적으로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숫자가 먼저일지 아니면 거버넌스의 신뢰가 먼저일지 기술 혁신이 자본시장의 편견을 어디까지 부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가장 흥미롭고 짜릿한 자본시장의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